세계의 8번째 대륙기라 불리는 섬 마다가스카르는 정말로 독특한 점이 많은 나라입니다. 이곳은 눈부신 자연경관과 독보적인 생물 다양성으로 유명할 뿐 아니라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특별한 규칙과 전통들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마다가스카르에서만 볼 수 있는 15가지 금기와 독특한 풍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신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여러분에게 큰 충격을 안겨줄 수도 있으니까요. 6번, 가죽 신발을 먹는 사람들. 마다가스카르는 관광객이 많이 찾는 나라여서 가난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실제로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은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가죽 신발을 먹을 정도로 심각한 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섬나라의 인구는 약 7,630만 명이며 연간 명목 GDP는 겨우 100억 달러 수준으로 1인당 연평균 소득은 고작 495달러에 불과합니다. 마다가스카르 남부 지역은 메마른 땅 외에는 아무것도 없고 3년 연속으로 비조차 내리지 않아 기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마지막 식량 지원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고 150명 이상이 굶주림으로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상상조차 힘든 방식으로 생존을 이어갑니다. 버려진 가죽 신발 조각을 구걸에 끓여서 먹는 것이 그 예입니다. 큰 가족을 이루고 있는 경우엔 야생 식물의 뿌리를 파서 먹으며 버팁니다. 과거에는 야생 동물을 사냥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동물 개체 수도 줄었고 대부분 보호구역에서 엄격히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사냥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UN 세계 식량 계획 WFP는 현재 마다가스카르의 약 3만 명이 기후변화로 인한 극심한 기아 상태에 놓여 있다고 평가하며 그중 절반 이상은 WFP의 기준으로도 가장 심각한 단계인 5단계 재앙 수준의 기근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사실상 먹을 것이 전혀 없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유엔은 이 국가에 즉각적인 식량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800만 달러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끔찍한 이야기를 듣는 것은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우리는 그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는 단지 아름다운 자연만으로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 이 땅의 사람들과 생명체들은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4번, 탯줄을 묻는 전통. 마다가스카르에서는 출산마저도 많은 이들에게 놀라운 문화로 여겨집니다. 여성이 아이를 출산하면 조산사가 탯줄과 태반을 아버지에게 전달합니다. 전통에 따르면 아버지는 이것을 조상의 집 입구 평평한 돌 아래에 묻는 책임이 있습니다. 요즘은 도시 지역에서는 오염이 적은 집 주변의 한 장소에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묻고 나서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 행위는 혈통의 영속성을 상징합니다.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의 믿음에 따르면 탯줄이 제대로 묻히지 않으면 그 아이는 자라면서 정신적으로 결핍된 사람이 된다고 여겨집니다. 이 전통은 꽤 흥미롭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미신적인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곳 사람들은 정신적 결함이 질병이나 유전적 요인 때문이라고는 거의 믿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아버지가 탯줄을 제대로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지 않나요? 14번, 죽은 자와 함께 춤추는 풍습. 마다가스카르를 여행하다 보면 죽은 사람과 춤을 추는 광경을 보게 돼도 너무 놀라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들리지만 이건 실제로 존재하는 풍습입니다. 마다가스카르의 이 전통은 파마디하나 또는 뼈를 뒤집는 의식이라고 불리며 17세기부터 이어져 온 풍습입니다. 파마디하나는 친족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는 의식으로 가족들이 모여 유대감을 나누는 소중한 행사입니다. 행사 중에는 생음악 공연과 동물 희생 제사가 진행되며 손님과 가족들은 미리 나눠진 고기 몫을 받습니다. 축제가 열리는 동안 어르신들은 조상이 남긴 공인구원과 업적에 대해 젊은 세대에게 이야기해줍니다. 사실 이 파마디하나 의식을 준비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듭니다. 가족들은 손님을 위한 정성스러운 식사와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모두를 위한 옷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족 무덤을 짓기 위한 돈을 수년간 모은 후에야 비로소 이 의식을 치를 수 있습니다. 현지 전통에 따르면 경제적 여유가 있음에도 파마디하나 의식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가족의 큰 수치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12번, 어른이 먼저 식사해야만 먹을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마다가스카르의 농촌 사회에서는 어른을 공경하는 것이 전통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관습입니다. 식사가 차려지면 어른들이 먼저 수저를 들기 전까지는 누구도 먼저 먹을 수 없습니다. 그 어른은 아버지일 수도 있고 할머니나 할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수저를 들고 식사를 시작하면
나머지 가족들도 그때서야 식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음식과 문화는 언제나 함께합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는 주식인 쌀의 다양한 특성이 문화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식사에 쌀이 빠지지 않으며 라노보라 라는 쌀뜨물도 존재합니다. 마다가스카르어로 라노볼라는 귀한 물이라는 뜻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쌀 없이 배부를 수 없다고 믿으며 누군가를 식사에 초대할 때도 반드시 쌀 먹으러 가자고 표현합니다. 쌀의 중요성은 심지어 지폐에도 등장합니다. 10,000 지폐에는 쌀을 파는 여인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를 여행하는 사람들은 이처럼 다양한 전통과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섬에는 총 18개의 민족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11번 모든 집은 서쪽을 향한다. 마다가스카르를 방문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궁금해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왜 이곳 사람들의 집은 항상 서쪽을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현지 문화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의식과 규칙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집의 방향입니다.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은 오후 해가 질 무렵에 햇빛이 가장 좋다고 믿기 때문에 집의 정면을 서쪽으로 향하게 짓습니다. 전통적인 건축 방식에서는 동쪽 면에는 창문이나 출입구를 만들지 않고 막아두며 창문은 북쪽에, 정문은 서쪽에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전통이 다소 엄격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서쪽을 향해 집을 짓는 것은 건강에도 좋습니다. 서쪽 방향은 다른 방향보다 햇빛이 더 강하게 들어오며 이 햇빛은 세균을 죽이고 실내 습기를 줄여 곰팡이와 박테리아의 번식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북쪽을 향한 집은 관리를 잘하지 않으면 곰팡이나 질병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되기도 합니다. 10번 쳐다보기.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은 대체로 눈앞에 있는 사람을 유심히 쳐다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마주치더라도 반응하지 말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무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마다가스카르의 도시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들고 있는 물건, 입고 있는 옷 또는 당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들에게는 신기하고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그들은 단지 호기심이 있을 뿐이지 악의는 전혀 없습니다. 그럴 땐 미소로 반응하고 그들을 내쫓거나 심하게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그들이 화를 내고 심지어 앙심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점은 그들은 당신을 몇 분 동안 쳐다볼 수 있지만 만약 당신이 되레 그들을 쳐다보거나 사진을 찍으면 강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은 정말 아름답고 매력적이어서 그들의 모습에 매료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동의 없이 사진을 찍어서는 안 됩니다. 사진을 찍고 싶다면 가이드나 현지인에게 꼭 먼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9번 파디. 마다가스카르에 도착하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파디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사람, 장소, 행동 또는 특정 물건 등에 대한 문화적인 금기 사항을 뜻합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는 이러한 금기가 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으며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 지켜진다고 믿습니다. 파디는 마다가스카르 문화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특정한 관습과 전통은 물론 도덕적 규범까지 포함합니다. 아자파디라는 단어는 마다가스카르어로 부탁해요. 죄송합니다라는 의미지만 동시에 이건 파디가 아닙니다 라는 뜻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덤을 손가락으로 가리켜서는 안 되고 임산부는 장어를 먹지 말아야 한다는 금기는 마다가스카르 전역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어떤 파디는 특정 마을이나 부족, 가족에만 적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전설 때문에 여우를 사냥하면 안 되거나 몽탄 유담브르 스원스 몬타니 덤브라 같은 산악 보호구역에 있는 신성한 폭포를 보호해야 한다는 등의 파디도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파디에는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현지 가이드는 이 파디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관광객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은 언제나 이러한 파디를 존중합니다. 가이드가 곁에 있다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그들의 말을 절대적으로 잘 듣고 따라야 재앙을 피할 수 있습니다. 8번 마을에 함부로 들어가지 마세요.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가이드 없이 이 땅을 돌아다니는 건 정말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만약 실수로 어떤 마을에 들어가게 된다면 당신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마을의 지도자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부족장이나 마을의 어른에게 인사를 드리는 것이야말로 그 지역 주민들과 교류하기 전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마다가스카르에는 지역마다 다른 규칙이 있지만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한 가지 관습이 있습니다. 바로 나이 많은 어른이나 권위를 가진 사람을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당신이 그곳에 가서 어른이나 지도자들을 무시한다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의를 잘 지킨다면 그들도 매우 친절하게 대해줄 것이며 그 지역의 흥미로운 것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한 그들에게서 기념품을 하나쯤 구입하면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고 호의를 쌓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단, 문제를 피하고 싶다면 꼭 현금으로 계산하세요. 이 섬에서는 대부분 현금 거래가 일반적이므로 항상 현금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7번, 거대한 바오밥 나무. 거꾸로 자라는 나무가 있다는 사실 믿으시겠습니까? 맞습니다. 뿌리가 땅속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자라고 있는 나무가 존재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마다가스카르에서는 뭐든지 가능한 일이죠. 자존심이 강한 성격 때문에 바오밥 나무는 하늘로 쫓겨난 차에 수년 동안 머리를 땅에 박고 뿌리를 하늘로 향한 차에 바람과 비를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는 흙먼지 날리는 도로나 외딴 마을 어디서든 거대한 바오밥 나무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줄기와 함께 푸른 하늘을 향해 우뚝 솟아있는 이 나무들은 멀리서 보면 마치 거꾸로 심어진 나무처럼 뿌리가 하늘로 뻗어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날 이 거대한 나무들은 마다가스카르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척박하고 거친 이 아프리카 땅의 끊임없는 생명력을 대표합니다.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독특하고 거대한 이 나무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큰 즐거움을 느낍니다. 그 독특한 생김새 덕분에 바오밥 나무는 현지인들 사이에서 수많은 전설로도 유명합니다. 이 전설은 지역 주민뿐 아니라 아프리카 전역에 퍼져 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신이 바오밥 나무를 만들었을 때 이 나무는 다른 나무들처럼 가만히 있지 않고 자꾸 도망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은 이 나무를 다루기 위해 아예 거꾸로 뒤집어 뿌리를 하늘로 향하게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연번, 관대해서는 안 된다.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마다가스카르는 분명히 저개발 국가이며 사람들은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황당한 사실을 알려드리자면 이곳에 오면 관대하게 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도시에서는 구걸하는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되는데 대부분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수도 안타나나리보에 몰려 모자를 들고 다니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하곤 하죠. 불쌍한 마음이 들어 동전을 넣어주게 되겠지만 사실 이 아이들은 소매치기와 연계되어 관광객을 속이기 위한 수단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아이의 모제 돈을 넣는 순간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이 지갑이나 소지품을 낚아채는 겁니다. 게다가 계속해서 돈을 주다 보면 이 아이들은 점점 더 가난의 굴레에 빠지게 되고 결국 부모나 보호자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학교도 포기한 채 관광객을 따라다니며 구걸만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모은 돈을 다시 부모나 보호자에게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정말로 이 사람들을 돕고 싶다면 신뢰할 수 있는 공인단체나 기관을 통해 돕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는 관대함이 오히려 당신을 속이려는 사람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5번, 해적들의 천국. 해적들이 남긴 보물을 찾고 싶다면 가장 먼저 가봐야 할 곳이 바로 마다가스카르입니다. 과거 마다가스카르는 해적과 모험을 즐기는 선원들에게 진정한 천국이었습니다. 전략적인 지리적 위치와 아름다운 해안 경관 덕분에 세계 각지의 선장들과 선원들이 마다가스카르로 몰려들었습니다. 해적 전성기 시절 마다가스카르는 밀수업자, 해적, 그리고 부를 꿈꾸는 이들에게 완벽한 은신처가 되어주었습니다. 청정한 산호초, 거친 해안만, 그리고 자연 항구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해적 활동에 이상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해적 시대가 단순히 모험과 스릴만을 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당시 지역사회와 정당한 상업 활동에는 큰 피해를 주기도 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마다가스카르는 많은 발전과 변화를 이루었지만 해적들의 흔적과 유산은 여전히 이 나라의 중요한 역사적 일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4번, 죽음의 바위숲. 모험과 탐험을 즐기는 여행 마니아라면 이 숲에 분명 매료될 것입니다.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기이한 풍경을 지닌 숲 중 하나인 칭기티 신기는 1990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곳에는 독특한 지형뿐만 아니라 희귀조류와 여우 원숭이, 야생 여우 등이 서식하는 맹그로브 숲도 함께 자리하고 있죠. 이 특이한 숲은 북부와 남부 두 구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북부는 약 931제곱킬로미터 면적의 자연보호구역이고 남부는 마다가스카르 서해안과 인접한 칭기드 베마라하 국립공원으로 무려 6650 고이로 11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현지어 사전에서 칭기는 맨발로는 다닐 수 없는 곳을 뜻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이곳에 솟아있는 바위들은 얇고 날카로운 형태로 무엇이 닿든 찔릴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관광객들이 이 봉구리를 오르는 것을 두려워하죠. 날카롭고 우뚝 솟은 바위들은 위협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동시에 시각적으로는 매우 매혹적인 배경이 됩니다. 좋은 각도만 잘 잡는다면 바위숲 전체가 담긴 멋진 사진 한 장을 남길 수 있죠. 그래서 이곳은 많은 여행 블로거들이 즐겨 찾는 인증샷 명소이기도 합니다. 정말 장관이지만 만약 그 높은 곳에서 떨어진다면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 이 지역을 방문할 땐 반드시 조심해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3번. 기묘한 생물들. 마다가스카르가 특별한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 섬나라에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20만 종 이상의 야생 동물들이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100종이 넘는 여우원숭이, 테네렉, 그리고 독특한 종류의 악어, 350종의 개구리, 370종의 파충류, 그리고 셀 수 없이 다양한 형형색색의 새들이 이곳을 집으로 삼고 있죠. 그야말로 모험심을 자극하는 여행지입니다. 이 독특한 생물들과 함께하고 싶다면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안다시베 만타디아 국립공원의 일부인 아날라마조트라 보호구역을 방문해보세요. 이곳에서는 마다가스카르에서 가장 희귀한 여우원숭이들과 아름다운 원시림, 다양한 파충류와 희귀한 조류를 직접 목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코나 자연보호구역에서는 흰 털의 검은 얼굴을 가진 여우원숭이, 인드리 여우원숭이, 나일악어, 포사 등 희귀한 동물들의 생태에 대해 알아볼 기회도 주어집니다. 그리고 여우원숭이 공원에서는 꼬리고리문의 여우원숭이들이 살고 있는 이상적인 서식지를 탐험할 수 있고, 페리에라스 파이어팜에서는 카멜레온, 개구리, 나비, 악어, 테네렉 등을 만날 수 있죠. 특히 이들 공원과 보호구역에는 캠핑구역도 마련되어 있어 자연 속에서 하루를 보내며 진정한 야생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2번. 섬의 어머니. 마다가스카르는 아프리카에 위치한 거대한 섬입니다. 하지만 이곳 주민들의 조상이 누구인지 알고 계셨나요? 바로 약 1200년 전 길을 잃고 도착한 인도네시아 여성 약 30명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발견은 과거에 널리 믿어졌던 마다가스카르 섬에 대규모 정착이 이루어졌다는 가설을 뒤집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기존 이론에 따르면 인도양 해안을 따라 항해하던 인도네시아 무역상들이 이 섬에 정착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희귀한 고고학적 증거들, 예를 들어 돌도구에 의해 손상된 뼈 조각 몇 점이나 산불 발생률 증가와 같은 자료들은 약 조년 전 이 섬에 인간이 방문했을 가능성은 보여주지만 실제로 정착하지는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인류 전체의 역사 속에서 보면 이는 매우 최근의 일이며 마다가스카르는 인류가 마지막으로 정착한 지역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번. 물이 솟아오르는 땅. 아름다운 인공 분수를 본 적은 많으시겠지만 마다가스카르 대자연이 만들어낸 이 광경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혹시 믿기지 않는다면 마다가스카르의 아날라보리즈라는 마을로 가보세요. 이곳은 4개의 천연 냉수 분수가 솟아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이 분수들은 아라고나이트 광물이 매장된 지역 근처에 위치해 있으며 광산에서 발생하는 여분의 물은 금속 파이프를 통해 마지 맺은 강변으로 배출됩니다. 이 물은 따뜻하고 이산화탄소가 풍부하여 강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석회 성분을 쉽게 녹입니다. 또한 철 파이프를 지나며 철분도 녹여버리죠. 이산화탄소가 가득한 물이 압축된 파이프를 통과해 끝부분에 도달하면 압력이 급격히 낮아져 이산화탄소가 기체로 변하며 거품을 일으키고 동시에 물줄기를 솟아오르게 합니다. 사실 이 물기둥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관광지로 유명해지기 전 이곳은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에게 매우 신성한 장소였습니다. 이들은 이곳을 파나시나나라는 조상 숭배 의식을 치르는 장소로 삼았고, 아이를 갖기 위한 기도나 병을 앓고 난 뒤 건강 회복을 위한 장소로 여겼습니다. 기도가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곳이 관광지로 바뀌면서 많은 주민들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신성한 장소에서 함부로 행동하지 마시고 사진만 찍고 조용히 떠나는 것이 예의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영상과 정보들을 통해 여러분이 마다가스카르라는 나라의 경이로운 자연과 풍부한 역사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이해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아직도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한 신기하고 놀라운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계속해서 탐험하고 새롭고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해보세요. 구독과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